네, 지금 리포트로 전해드린 이 원숭이 두창, 이름도 낯선 이 감염병이 또 국내에 유입되지 않을까,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좀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감염병 전문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원숭이 두창 이게 벌써 유럽, 북미, 중동 이런 식으로 지금 확산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름이 두는 두려움도 사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대체 이 병이 어떤 병이고 왜 이렇게 번지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원숭이 두창은 이제 원숭이에서 처음 발병된 게 확인되고 바이러스가 확인돼서 원숭이 두창 이름이 불리긴 했지만 주된 네. 거는 주로 설치류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사람하고 접촉이 되면 사람한테 전파가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창, 천연두보다는 치명률은 낮고 전파력도 뭐 낮다 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천연두의 일종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 교수님 말씀처럼 WHO 같은 곳에서는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견해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역시 이제 치명률이잖아요. 네.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또 어떤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증상은 이제 접촉하고 나서 잠복기가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될 수 있고요. 네. 일단 초기에는 이제 발열이 있다가 한 3, 4일 지나면 이제 발진, 특히 수포를 동반한 이제 여러 형태의 발진이 온몸에 퍼지는 상황이고요. 한 네. 달 정도 이제 이게 지속되다가 이제 딱지가 다 잡히면 이제 병이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치명률은 이제 지역마다 다른데 한 WHO는 공식적으로 3에서 6%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형태는 서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형태인데 한 1% 정도의 사망률 보인다 그러고요. 네. 중앙아시아에서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은 거의 10% 정도까지 사망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증상 몸에 수포가 발생한 게 조금 전 네. 화면으로 나가기도 했는데 네. 치명률이 지금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뭐 0.1, 0.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데 좀 높은 편이에요. 이거는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일단 이제 그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두창의 사망률 오히려 10%가 넘습니다. 네. 두창은 훨씬 더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고요.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에게 감염돼서 이게 주로 동물에게 감염되는 형태다 보니까 사람한테 넘어오면서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한 1에서 3% 정도, 1에서 10% 정도 된다고 돼 있고요. 코로나도 사실 저희가 대체를 못할 때는 1에서 10% 정도 되기는 했지만 초기에 그랬죠. 예, 이제 백신도 맞고 많이 걸리고 이러면서 한 0.1%까지 떨어진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초기에 코로나하고는 사망률 부분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원숭이 두창 이 천연두 유행도 있었기 때문에 백신이 이미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천연두, 그러니까 두창에 대한 백신 접종을 아마 이제 80년 이전에 이제 주로 사셨던 어르신분들이 맞으셨을 텐데요. 네. 근데 이제 북한이라든지 여러 국가에서 이제 두창을 생화학적 무기로 이제 사용하려고 이제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네. 국가들이 이제 생물학적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두창 백신을 이미 보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현재 3,500만 명 수준 정도의 두창 백신을 점점 비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과거 그게 이제 무기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군사적인 이유로 백신이나 이런 걸 확보를 하고 있었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3,500만 명 정도 뭐 숫자로는 많아 보이긴 하는데 충분하다고 볼 수는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지금은 원숭이 두창 자체가 뭐 팬데믹을 일으킨다든지 국내 강범위한 유행을 일으킬 거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그 뭐 3,500만 명 전 국민 접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냥 일부 이런 환자를 봐야 되는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먼저 투약을 하고 또 이게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접촉한 사람들한테 치료 효과로 투약하는 수준만 쓸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분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천연두하고 비슷한 게 천연두 일종이었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코로나19를 2년간 겪었지 않습니까? 뭐 바이러스 특징도 또 다르다고 하고요. 그래서 원숭이 두창, 코로나19 어떻게 다른지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바이러스 크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훨씬 크고요. 그다음에 네. D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DNA 바이러스는 유전자가 두 가닥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가닥이다 보니까 이제 유전적 변이가 훨씬 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일어나고 이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다 보니까 변이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은 DNA 바이러스고 코로나는 코로나19는 RNA 바이러스. 바이러스였고. 예. 그래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것도 그냥 서아프리카에서 유행하던 것과 거의 유사한 거지 뭐 새롭게 변화가 된 또 변이된 그런 형태가 유행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말자. 이제 이런 얘기를 WHO에서 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조금 전 리포트도 전해드렸는데 이제 방역 당국은 아직 국내 유입이 없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뭐 잠복기가 3주 이렇게도 얘기를 따져봤을 때 이미 일부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지도 모르니까 국내 감시 체계를 가동하는 부분 상당히 중요할 수는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외국에서의 발생 양상이 이제 100케이스 넘은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국내에 유입이 됐을지는 아직까지는 뭐 명확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언제든 특히 우리가 많이 방문하는 미국하고 유럽, 미국 또 최근에 해외 여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국내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국내에 유입됐을 때 빨리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사실 코로나19 방역 체계는 상당히 좀 모습을 갖춰왔고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방역 조치가 많이 완화돼 있단 말입니다. 좀 전에 이제 감시 강화 얘기는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원숭이 두창의 유입을 좀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대응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정부 차원에서 대비는 하고 있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네. 국내 진단 체계도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원숭이 두창 자체에 병을 본 의사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의료진들한테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내원을 했을 경우는 원숭이 두창을 의심해라라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후속 대책들이 발표가 돼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놓치지 않는 상황만 만들다면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이후에 병이 확인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다른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지금 원숭이 두창이 동성애자에게서 많이 발견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또 다른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동성애자 사이에서 전달되는 그런 병은 아닐 거고요. 그 특성화된 병은 아니다라는 아니죠.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성매개라기보다는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건데, 행여 이제 뭐 동성애자들이 이제 많은 그룹 안에 처음 확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확산되는 거로 봐야지 네. 동성애 자해석에만 유행되는 그런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뭐 피해라든지 어떤 차별적인 부분으로 작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바쁘고 힘드셨는데 또 좀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모시고 여쭐 상황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였습니다.